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딩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곽병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0월 13일 발표된 자료 국제유가 급등 한국 증시는 어디로 가는가 요 보고서와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과연 상극인가라는 첫 번째 이제 화두를 가지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는 유가와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난 5년간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대략 0.5 정도의 상관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그닥 저희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 이제 조정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랬던 국면이 과거에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두 번의 사례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사례,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어느 임계점을 너무 높아질 때, 그러니까 한 국제 유가가 과거에 지금 이제 80달러인데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면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가 2008년 사례. 2008년에는 당시 이제 150달러도 이제 넘는 굉장히 큰 강세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때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이제 고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또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원유를 좀 미리 쟁겨놓으려고 하는 어떤 수요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허리케인 악재가 촉발이 되면서 이랬던 경우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유가는 다시 한번 이제 또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1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랍의 봄 때문에 중동의 정정 불안이 되게 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불안 우려로 좀 해석이 되면서 유가가 이때도 이제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국면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안정원을 찾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괴리가 나타나는 국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국면은 그러면 어느 국면과 좀 닮아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1년 케이스와 훨씬 더 유사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당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V자 회복이 됐었고 이게 2011년 정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로 이제 있는 상황에서 공급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이 같이 좀 겹쳤다라는 거죠. 근데 현 국면도 이제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급락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때문에 급등 V자 회복을 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있을까라고 하는 성장 둔화 우려가 지금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상 기후라든지 그리고 전통 에너지원의 공급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유가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유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시장이랑 같이 안 움직일 때는 뭐냐면 원재료비가 너무 이제 올라가서 결국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려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국면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는 공급 물가 지수에 중간재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요거에서 원재료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비 그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구하는 값인데 요 차이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원재료비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중간재보다도 원재료비 가격 상승이 너무 급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지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2008년 국면 같은 경우는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50%포인트까지 이제 악화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2007년에는 7.56%였는데 이게 2008년에는 5.16%까지 이제 하락을 하니까 상당 부분 거의 2%포인트 정도 악화가 된 거죠. 수익성이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됐었고 주가는 또 이거에 이제 동조돼서 굉장히 좀 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08년 케이스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이제 악화가 되면서 한 중폭 정도의 수익성 악화를 겪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010년 7.79%에 비해서 2011년 6.63%까지 이제 악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16%포인트 정도 악화가 됐습니다. 앞서 2.40포인트보다는 훨씬 좀 덜했던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훼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면서 두 번째 케이스는 주가 조정폭은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어떠냐? 이번에는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30%포인트까지 악화됐으니까 1번과 2번에 그러니까 2008년과 2011년의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러면서 우리나라 영업이익률도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유가로서 상당 부분 반영시킨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이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더 나빠질 거냐? 제가 봐서는 그거는 또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역시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그 국면만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은 한 그 마이너스 한 지금 정도 수준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가 이 다운 사이클의 거의 저점이었던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악화 수준은 상당 부분 과거 사이클상의 하락 정도 수준 정도를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래야지 이제 원재료비가 더 올라가서 이제 이 스프레드가 더 나빠질 텐데, 지금 봐서는 지금 미국이 뭐 전략 비축유도 방출한다고 하고 오펙에서 지금 증산 압력도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국면은 사실은 유럽의 풍력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또 발생됐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상 기후가 또 정상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한 지금 정도 수준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향후에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들이 좋고 어떤 업종들을 좀 피해야 될지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당연히 지금처럼 유가가 한 80달러 수준 뭐에서 한 뭐 7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원가에 대한 그 압력은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훼손이 좀 적었던 그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영업이익률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업종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좀 이런 거랑 별 상관없이 잘 버틴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구해봤더니 요 국면에서 영업이익률의 훼손이 좀 적은 업종들을 찾아봤더니 하드웨어, 금속광물,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보험, 유통, 에너지, 화학, 기타 소재, 소프트웨어, 미디어, 내구재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지금 불러드릴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업종은 원재료비가 상승하더라도 그걸 이제 판매 가격으로 판매 가격도 같이 올리면서 비교적 수익성을 지켜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는 뭐 제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업종은 사실은 원재료비 가격 상승이나 실적의 연계성이 굉장히 약한 무형자산 중심의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런 국면에서 비교적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빠질, 수익성이 그렇게 나빠지는 우려들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랑 내년에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의 유가라든지 원재료비 상승이 많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후에 이제 후행적으로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4번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림 4번에 왼쪽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좀 높은 업종이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조금 조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자료를 한번 좀 정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